지난 시간 헝다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말미에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헝다 자체의 향후 전개 과정보다도 운용력이 좀 더 주목해서 특이점 있게 보는 부분은 조지 소로스의 멘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헝다 위기, 무서운 건 조지 소로스가 되겠는데요. 만약 10월달과 11월달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조정 이슈를 가져간다 한다면 요번에도 소로스 계열의 작품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시점이다. 왜? 시그널을 작년도 1월과 마찬가지로 줬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만약 그런 양상이라면 헝다와 함께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공포감을 주면서 단기적인 급락을 유발하는 그런 양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뉴스 그리고 올해 뉴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소로스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늘 나와서 뭔가 달마다 어떤 멘트를 던지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은둔하고 계시죠. 이제 현역에서도 다 은퇴하셨고, 가끔씩 어떤 시점에 지난번에는 다보스 포럼이었고 이번엔 또 방송사와의 개인 대담 인터뷰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작년도 2020년 1월 25일자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다보스 포럼 당시 미 경제 과열에 대한 파국 경고해서 이제 버블 깨질 거다, 증시 큰 폭락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당장 재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되겠지만 앞으로 10개월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증시에 급락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는 재선을 못하게 될 거다 라고까지 또 강하게 얘기했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증시가 급락이 있었고 오히려 그 급락이 나왔던 것보다도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올라왔죠. 트럼프의 증시 부양책 그리고 블랙록을 필두로 또 미국의 주요 펀드들의 강력한 또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갖고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25일 정도 후였죠. 2월 한 20일경부터 증시는 정말로 역사적인 또 폭락세가 나타났었고요. 현재 시점 보면은 이 오랜만에 또 조지 소로스가 또 멘트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포커싱이 트럼프보다는 블랙록이었고, 블랙록의 중국 투자가 처참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부분. 소로스가 굳이 지금 중국에 있어서도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이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이번 달 초예요. 이번 달 초. 이 소로스가 이 멘트를 날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한 며칠 있다,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뉴스에 있어서도 이 헝다 관련된 뉴스들을 상당히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고, 또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어떤 또 영향력 있는 또 이제 급락세 이런 것들도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주로 시그널을 그렇게 날린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면 급락을 또 활용하면 좋고,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또 주식이 싸졌다면 싸진 주식을 갖고 또 수익을 내면 좋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들이니까, 현재 시점은 어떻든 지금은 소로스가 어떤 지금 시그널을 주는 그런 상황일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25일 이후에 소로스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멘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준비 기간이 한 20여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수에 있어서 본다면은 날짜가 또 딱 맞습니다. 작년도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이걸 장중에 정산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하방 세팅을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 그런데 증시를 폭락시켰다. 그걸 되사서 이거를 이제 이익을 고정시키겠다면 되사는 동안에 증시는 그냥 바로 또 V자로 폭등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기일 날에까지 세팅했던 거를 계속 찍어 눌러가면서 만기일 날 가격을 고정시켜서 정산을 받아 놓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구조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도 선물 미국 시장 이제 3월달 만기일이 3월 2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급락의 정점에 해당하는 날이었죠. 물론 그 다음 거래일도 하루 더 빠지기는 빠졌지만 가파른 하락세의 대부분의 그 몫은 3월 20일까지 나온 부분, 이걸 놓고 봤을 땐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준비는 있었겠죠. 2019년 12월, 1월 이런 시점에도 세팅을 계속 했겠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나를 따르는 놈들 그리고 나를 믿는 놈들은 이제 여기는 하방 구간이다 하고선 1월 25일 날 멘트를 날리고 나서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방 강력하게 만들고 이런 구조들인데, 혹시 이번에도 이런 지금 시그널을 준다면은 대략 디데이 포인트는 언제 정도가 될까요? 한 10월달 중순 정도가 되겠죠. 미국의 지금 선물 만기일 12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만기를 놓고선 어떤 세팅을 한다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한 10월
15일경 정도로 보여요. 이게 소로스가 어떤 멘트를 날린 거고 어떤 하방 작업들도 그 수하들이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한 10월 중순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옵션 만기일만 갖고 그 11월 19일을 디데이 포인트 만든 거는 좀 그래 보이고요. 역시 시장 규모나 돈 대인 건 선물이니까 이런 면들인데, 이 시장에 있어서는 딱 시장의 정량적인 분석, 시장의 뭐 밸류적인 기업 전체적인 밸류 수준이 어떻다, 또 시장에 있어서 그 시점 이제 도래하는 호재가 어떻다, 악재가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합들도 굉장히 또 중요는 하지만, 사실 시장의 극적인 급락과 시장의 극적인 급등 이런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각 상황마다의 트리거가 되는 트리거, 이런 트렌드 분석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운용력이 봤을 땐 상당히 좀 흥미있다. 지금으로서는 소로스가 어떤 작년도 초와 같은 이 시그널을 준 거다 아니다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한 10월 중순 정도에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안 돼, 안 돼! 그냥 가지 마! 구독 버튼!